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흥미에 pressed.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지금 내일이나 월요일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더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작전 계획도 지금 다 나왔다고 그러죠. 국수본에서 작전 계획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어제 그 수도권 지역에 경찰 지휘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작전 회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장 답사까지 뭐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소재도 오늘 파악이 됐어요. 고양이 뉴스가 아주 뭐 큰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도주한 것 아니냐라는 윤석열의 도주 장면을 고양이 뉴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한남동에 이제 처박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의 소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잡으러 들어가니까 윤석열의 소재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 경찰이 해야 될 일을 고양이 뉴스에서 또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금 소재가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이에요.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이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뉴스에서 오늘 공개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뉴스의 영상을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는데요. 윤석열이 맞는 것 같죠? 강아지 두 마리를 끌고 두 남성이 걷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걷는 모습을 봐도 뒷모습을 봐도 윤석열이 원체 뭐 걸음걸이가 독특하기 때문에 윤석열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다라는 건 오늘 고양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소재 파악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잡으러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상황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이제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를 했는데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나오든지 뭐 이럴 상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조사를 했어요. 어제도 13시간인가 뭐 조사를 하고 오늘도 나가가지고 또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는 게 일단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 이건 사실 뭐 길게 조사할 게 없어요. 당일날 현장에 경호처장이 있었다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상황이고,
경찰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사하고 말고도 없는 거지. 뭐 간단하게 조사가 끝날 문제인데 어제도 13시간 조사를 하고 오늘도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구속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를 조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경호처장이 왜 이틀 동안 장시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또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호본부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뭐 귀가를 했는지 어쩌는지 상황은 모르겠는데 경호본부장도 지금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미 경호처장은 이제 손 띄고 튄 거고 경호본부장이 자진 출석을 했다라는 건 경호처장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 경호처장의 뒤를 따르겠다. 일단 나부터 살자.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일단은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을 왜 경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을까? 소소한 행복님 조사 받으면서 사직서 팩스로 보냈대요. 저는 아직 그 기사는 못 봤는데 그 뉴스는 이제 벌써 또 경호본부장도 사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뭘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협조자, 내부자, 공익제보자까지는 몰라도 협조자, 내부자로 지금 이 방향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남동 간저 내부 상황, 경호처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경찰하고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경호처장이나 경호본부장이 그 한남동 내부 상황을 경찰과 공유를 했을 가능성 이게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본인들이 살려면 그 곽정군 특전사령관도 구속 직전에 다 그 공익제보자로 신분 전환을 했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 구속은 됐어. 근데 지금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살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았어요. 내란 선동이 9년이야. 그러면은 주요 임무 종사자는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9년 이상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내란 선동이 9년인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를 했는데 그거보다 형량이 낮으면 안 되지. 이게 박근혜의 큰 업적이야. 아주 좋은 이게 내란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제 뭐 사실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긴 했는데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아주 판례를 잘 만들어놨네.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이석기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내란 선동으로 이런 판례와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대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란 선동이 9년이면 중요 임무 종사는 뭐 기본이 무기징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이 이제 안 거지. 뭐 박한수도 그렇고 뭐 김용현이 하면 이제 어차피 사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다들 이제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신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 가서 정상 참작 받거든. 검찰에서 형량이라도 좀 구형이라도 좀 적게 때려주거든요. 기본 10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살 방법이 뭐가 있냐. 경찰에 협조하는 거. 검찰에 협조하는 것 외에는 지금 살 방법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경호처장이나 경호본부장이나 저는 눈치 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술술 불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지난번에 관용차 몰고 어디로 튀었는지 튀는 경로는 어딘지 이거를 경호처장이 술술 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게 그래서 이제 경질설이 있었어요. 경호처장을 윤석열이 경질한 거 아니냐,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제 경호처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히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오늘 경호차장은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이제 불응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로 자리를 못 비운다. 그래서 세 번째 출석 요구를 이제 불응을 했기 때문에 경호차장도 체포영장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경호차장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은 경호차장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체포되는 사람이 경호차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그걸 이유로 이제 체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경호차장은 지금 체포영장이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지금 경호차장은 이제 체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차장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도 잡으러 들어가는 건데 경호차장을 잡으러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들어가자마자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호차장만 먼저 잡으면은 경호처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일단 뭐 경호처장 튀었고 경호본부장 튀었고 경호차장 체포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경호 인력들이 그죠? 저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항을 할 이유가. 자, 지금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경호처 내부망에 명장 막으면 위법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며,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만 접촉할 수 있는 게시판에, 이게 경호처 직원들만 접촉할 수 있는 게시판에 KBS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KBS에서 어떻게 이걸 단독을 냈죠? 경호처 내부망,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이 얘기는 경호처 직원이 제보를 한 거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응? 경호처 직원이 제보를 했으니까 알죠. KBS가 거기 들어가 같이 봅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호처 내부는 무너지고 있는,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경호처 게시판에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게시자는 지난 7일 이게 원문을 이제 KBS가 다 입수를 한 거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의 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가 맞다라는 사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 아까 말씀드린 이석기 의원 사례를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했던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요것도 판례가 있네요. 박근혜가 진짜 여러 가지로 큰일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희한하게 복수를 하네 윤석열한테. 야, 미리 복수를 해놨어요. 윤석열 이렇게 될 줄 알고.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된다. 관저보호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의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이니까 뭐 상당히 그죠? 정밀하게 분석을 한 이런 글을 지금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키자.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직원들이 공감하는 징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상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차장이 삭제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란이 난 거죠, 지금. 항명을 한 거예요, 항명을 벌써. 그러니까 요거 부당한 명령을 예컨대 영장 집행을 저지를 해라. 근데 난 그걸 못 하겠다. 이건 위법이다. 이거는 이제 항명이 안 될 수 있지. 근데 이거 게시물을 삭제를 해라.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건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징계 사유가. 예? 근데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지시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이 게시자가 소속돼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중간 간부죠. 중간 간부가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지시를 거부를 했고 결국은 전상 담당 직원이 강제로 삭제를 했다. 자, 내부 동요가 뚜렷해지고 있는 타기관보다 규모가 작고 결속력이 강한 경호처에서 이 같은 반발 여론이 불거지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란을 일으키니까 내부에서 또 내란이 벌어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서장이 뭐 게시글을 한두 명이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정황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런 게시글을 썼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활발하게 이걸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위법이다라는 인식들을 경호처 직원들이 대체로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이 반발을 했다. 경호처장한테. 이 정도면 뭐 이제 당나라 부대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황 불가 상태로 봐야 돼요. 이제는. 뭐 경찰에서 힘쓸 것도 없을 것 같아. 뭐 1000명이 아니라 한 100명만 들어가도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장을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에 넘겨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게 뭐 결과론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이 손쉬워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윤석열은 뭐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이 판국에 계산책이나 시키고 있는 놈이 제정신입니까? 자, 또 국민의힘도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 44명 관저 막는다더니 이번엔 우르르 안 갈 것. 왜 이러나? 실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지. 왜 안 갑니까? 왜? 자, 오늘 한남동 관저를 찾은 의원은 자, 윤상현, 김민전 두 명만 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끝난 사람들 백골단하고 이제 정광훈, 정광훈 신봉자하고 이제 둘만 갔고요. 자, 이에 대해서 친윤 중진 의원 그간 국회 본회의도 있었고 당장 영장 집행이 시작된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한 재선 의원은요, 다른 의원들도 간다는 말이 아직 없다. 내가 개별적으로 혼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이번에 관저 앞을 찾을 계획은 아직은 없다. 다선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보고 판단할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가더라도 저번처럼 우르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 같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자, 6일 관저 집결과 관련해서요. 당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온다고 합니다. 탄핵 불병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스럽다. 김재섭, 정광훈과 자매 결연하느냐. 유승민, 지도부가 강력히 선을 그어야 한다. 유이숙, 윤희숙,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당 지도부도 지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라고 그래요. 자칫하면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도부 관계자, 우르르 관저 앞에 몰려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안 가겠다라는 의원들도 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개별적 소신을 갖고 가는 의원을 만류할 수는 없다. 가능하면 108명 전원이 같이 불안한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단일 대원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같은 사람들이죠. 예, 김기현을 비롯해서 떼거지로 이제 몰려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44명이 당시에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상현, 김민전 빼놓고는 윤상현, 김민전도 제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가는 즉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면은 이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그럼 현행범으로 지금 체포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경호처장도 지금 살 길 찾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한 8명만 가면 어떻겠나 좀 싶긴 합니다. 특검법이나 좀 통과되게 그 40명이 다 가야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이거 처벌을 받게 돼서 금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남동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을 하더라도 못 보지 않을까? 윤상현, 김민전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나타난다. 아니 뭐 나타나더라도 괜히 쇼나 하다 가겠죠. 법적으로 안 걸리는 수준에서 괜히 뭐 주변부에서 빙빙 돌면서 소리나 지르고 쇼나 하다 오겠지. 태극기 할배들하고. 절대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은 못합니다. 금배지가 걸렸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저것들이 할 놈들입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윤석열 청명해 주구나 한식인해 주구나. 어차피 죽게 돼 있다. 경호처 균열 한남동 요새 무너졌다. 스스로 걸어 나와서 국격을 지켜라. 오늘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윤석열 체포와 경호처 폐지가 지금 시간 문제다. 스스로 걸어 나와라. 이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내란 수계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다. 청명해 주구나 한식인해 주구나. 결과는 같다. 자, 아직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윤석열은 결국 죽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 법사위를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자, 수사 인력도 줄이고요. 수사 기간도 단축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얘기했던 위원 소지를 완전히 제거를 한 상태에서 특검법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윤석열이 체포가 되면은 아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결국은 윤석열은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